좋은 아파트에 살면 좋은 이웃이 많아집니다. 더 좋은 집을 위한 맨 처음 생각. 동일 하이빌. 냉방팬이 2개라 강력한 클라스. 냉방팬이 2개라 시원한 클라스. 인터쿨러팬이 하나 더. 냉기가 팍팍팍. 클라스 에어컨 인터쿨러. 세니까 클라스. 사랑은 보여주는 것. 네이트 MMS. 누굴까? 키오스크로 나와 같은 음악을 듣는 사람. 사랑했던 그 순간처럼 클라이막스를 산다. 레미안. 아이패드가 세계 비즈니스의 판을 다시 짠다.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 도시. Business Landmark, IFS. 건물은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당신의 체온까지 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365일 36.5도시. 주택에서 도시까지 대한민국의 행복을 짓는 힘. 대한주택공사. 승리의 기운을 충전한다. Life Energy E1. 희망의 함성을 충전한다. Life Energy E1. 30년간 국민 건강을 지켜온 배치밀. 그 노하우로 콩 요구르트를 만들었어요. 소이바이오 7. 식물성 콩 요구르트. 소이바이오 7. 사상 최대 급식 사고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는 전국 만여 개 학교에 급식 실태 전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급식업체는 위생 단속에서도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도시락을 지참했고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결전을 7시간 앞둔 우리 대표팀은 스위스를 꺾고 반드시 16강에 간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강공을 펼칠 예정입니다. 조 1위를 노리는 스위스도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과 측면 돌파 성공에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호주가 16강에 진출하자 호주는 열광했습니다. 브라질에 크게 져 탈락한 일본은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미국이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미국과 고위급 접촉을 갖는 등 외교적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앞서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해 올여름 첫 피서객을 맞았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한 사제 600여 명이 사후 장기 기증을 서약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잇는 IT 코리아. 디지털 익사이팅 애니코리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강 진출의 마지막 관문 대스위스전을 앞두고 뉴스데스크는 이렇게 또다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나왔습니다. 경기 7시간 전인데도 이곳 월드컵 경기장은 이미 응원 인파로 더 들어올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온통 붉은 티셔츠의 물결입니다. 네, 지금부터 100분 오늘 특집 뉴스데스크는 이곳 상암 경기장과 독일 하노버 경기장 그리고 전국의 응원 현장을 연결하는 다원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의 관심 뉴스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정부는 문제를 일으킨 CJ 푸드 시스템의 급식을 전면 중단시키고 전국 모든 학교의 급식 실태를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용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25개 학교에서 모두 1,700여 명의 급식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문제의 급식업체인 CJ 푸드 시스템의 급식과 식자재 공급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J 푸드 시스템이 급식 공급을 해온 곳은 학교 93곳, 병원 77곳, 기업체 식당 386곳 등입니다. 정부는 급식이 중단된 8만여 명의 학생들에게는 도시락 지참을 유도하고 결식 아동들에겐 특별 식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역학조사와 함께
행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지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속하게 원인 규명을 해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점검 확인 시스템을 다시 체크를 하겠다는 건데요. 조사 결과 책임 소재가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선 영업장 폐쇄와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만여 개 학교의 급식 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이번 대규모 급식 사고의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돼지고기와 야채를 공급한 납품업체에도 긴급 조사반이 파견됐습니다. 이주훈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사고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증세를 보인 1,800여 명 가운데 현재 200여 명에 대한 가건물을 조사한 결과 25%가량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일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확대적으로 이렇게 쫙 일어난 걸로 봐서 이제 또 환자의 증상을 봐서 노로바이러스일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은데. 노로바이러스는 식품과 물, 사람과의 접촉으로 전염되며 전체 식중독 환자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난 2003년엔 1,400명 이상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에 걸렸으며 2005년 일본에선 9명의 노약자가 이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설사와 복통, 구토 증세를 동반하지만 관련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아직 노로바이러스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에 나온 병원체만으로는 확정 지을 수는 없고 상당한 검체가 검사 완료가 돼야지만 원인 병원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오후 CJ 푸드 시스템의 돼지고기와 야채를 공급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긴급 조사반을 파견했습니다.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학교 급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국의 늑장 대응과 유명무실한 위생 점검 등 문제점을 김수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서울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25명이 집단으로 복통과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한 것은 지난 16일. 규정에는 즉각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보건소는 사흘 뒤인 19일에야 식약청에 발생 사실을 알렸고 서울시 교육청은 급식 중단 조치 하루 전날에야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급식 사고가 발생한 서울의 고등학교 8곳은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90점 전후의 높은 점수를 받아 식중독 우려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식재료 검수 과정이 형식적인 신용에 그친다면 위생점검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는 다시 한번 깨우쳐줬습니다. 영양사가 오기 전에 그 아줌마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들이 이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줌마들이 대충 받아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거기다 놓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새벽에 5시, 6시 오면 영양사가 볼 수 없으니까. 네. 식약청과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3월 전국 학교급식업소 1,300곳을 단속했지만 정작 전국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대형 업체 CJ 푸드 시스템은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위탁급식업체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식자재 유통관리는 식약청, 급식 중단 조치는 교육청이 갖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정입니다. CJ 푸드 시스템은 그동안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과 군부대, 일반 기업체 등에도 단체 급식을 해왔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단체 급식도 오늘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허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서울 여의도의 한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는 직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 500명이 이용하던 구내식당이 오늘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 식중독 파동 때문에 오늘 식당 중단한다 그러더라고요. 문을 닫은 대학 구내식당 앞에서도 학생들이 연이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얘기도 못 들었었거든요. CJ 푸드 시스템은 오늘 자신들이 맡아온 초중 고교뿐 아니라 기업체와 대학 등 다른 사업장의 급식까지 전면 중단했습니다. 우리가 위탁한 학교에서 위생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일단은 그 원인이 완전히 규명이 되고 그리고 아주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할 때까지는
그 잠정 중단을 하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는 일부 병원이나 군부대는 별도로 요청해 급식을 받기도 했습니다. 환자식은 학교 급식과 다르게 중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했죠. 지난 94년에 급식 사업을 시작한 CJ 푸드 시스템은 그동안 초중 고등학교는 물론 병원 77곳과 군부대 8곳, 대학과 기업체 등 모두 536군데에서 하루 45만여 명의 급식을 해왔습니다. 천여 곳에는 식자재를 공급하기도 했는데 CJ 푸드 시스템은 식자재 공급 역시 오늘부터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은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이 급식 식중독 사고로 오늘 많은 학생들은 난생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가야만 했습니다. 아예 점심을 먹지 않고 수업을 단축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 표정 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은 한 번도 학교 도시락을 싸본 적이 없는 세대. 급식 중단 사태는 그 자체로 난리였습니다. 등교 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제때 만들어주지 못한 어머니들은 뒤늦게 도시락을 갖고 와 학교 복도에서 서성댔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싸려면 30-40분은 일찍 일어나야 되지요. 평소 때 학교 보낼 때보다는. 그냥 먹던 반찬 그냥 그대로 주시면 좀. 그래도 도시락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아요? 빵이나 바나나로 점심을 대신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엄마가요? 그냥 가끔 이렇게 싸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챙겨오지 못한 학생들은 외출증을 받고 학교 앞에서 분식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지금요? 컵라면이요. 배 안 고플 것 같아? 네, 아직도 배 안 차요. 서울 덕수중학교 등 6개 학교는 아예 점심을 먹지 않고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수업이 일찍 끝나니까 좋은데 지금 친구들도 아파서 병원 간다는 애들도 있고. 오늘 가장 힘든 학생들은 도시락 싸올 형편이 못 되는 중식 지원 대상자들. 농산물 상품권이나 외부 도시락을 지급받았지만 마음고생이 심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여름철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집단 식중독 사건을 식품 범죄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식약청의 조사를 지휘하며 업체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릴 방침입니다. 불량 음식재료 제공, 안전기준 위반, 급식 과정상의 업무상 과실 등을 조사하여 혐의점이 인정되면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급식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부정식품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특히 여름철을 맞아 학교 급식 사고를 포함한 식품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오늘부터 9월 말까지 부정식품 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식약청, 경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학교나 단체급식 업체의 부정식품 공급과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원산지 허위 표시와 무허가 식품 제조 판매 등을 중점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세옥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내주 초 대북 영향력이 있는 중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급히 일정을 잡아 오는 26일 1박 2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북한의 영향력이 있는 탕자시엔 국무위원과 리자오싱 외교부장을 잇따라 만나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북 설득 외교에 주력하는 것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 정책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강경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아마 시험 발사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아마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 안보실장을 다음 달 초 미국에 급파합니다. 목적은 9월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미사일 문제가 핵심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사일 문제를 미국이 강경 대응할 경우 남북관계 발전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초 한미일 외교장관들의 전화 접촉에 이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직접 중국과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사일 위기를 넘기 위한 숨가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만약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모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는 선제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도 흐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진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피터 로드먼 국방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모종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위험한 도발로 분명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가해 북한의 미사일 체제를 파괴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북 강경론은 페리 전 국방장관과 카터 전 국방차관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Bush should order that we simply destroy it on the launch pad. This can be done with one or two ordinary bombs. It's like the airstrike that we did on Zarqawi's location about 2 weeks ago. 북한은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최대 경제 지원국인 한국을 공격하진 못할 것이란 게 이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체니 부통령은 미국은 현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선제 공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you're going to launch strikes at another nation, you better be prepared to not just fire one shot. And back to the matter is, I think the issue is being addressed appropriately. 체니 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네, 여기는 하노버입니다. 이제 꼭 7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시아의 마지막 자존심.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알프스를 넘어 16강 고지에 도전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우리 선수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병헌 기자가 전합니다. 짜릿한 승리로 또다시 16강 고지를 점령하겠다. 뜨겁고 당찬 각오를 밝힌 우리 태국 전사들이 앞으로 7시간 뒤면 스위스를 상대로 16강 진출을 결정짓는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결전의 땅 하노버에 입성한 월드컵 대표팀은 오늘 새벽 마지막 전술 훈련을 펼치며 필승의 각오를 높였습니다. 무조건 이겨야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은 공격수로서 정말 자신 있는 경기하고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골로서 팬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키가 큰 스위스 선수들과의 중원 싸움을 위해 헤딩 감각을 높였고 스위스의 빗장 수비를 열기 위해서 중앙 미드필더에서 측면 공격수로 연결되는 정교한 패스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스위스의 역습을 차단하기 위해 미드필드부터 시작되는 압박 수비의 조직력을 높였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선수들이 이 월드컵이라는 경기를 한 경기 팀으로서 자기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우선 한 경기 한 경기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아드보커트 감독도 스위스와의 일전을 앞두고 직접 선수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태극 전사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I still think that we can do a job there because the team is ready for it and we can make it very difficult for Switzerland.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팀은 잠시 뒤 마지막 회의를 통해 세트 플레이 등 주요 전술을 숙지하고 하노버 월드컵 경기장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16강 진출이 결정될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태극전사와 붉은 악마가 함께 그려낼 승리의 환호를 기대해봅니다. 하노버에서 MBC 뉴스 김병헌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우리 대표팀. 이제 공격만이 살 길입니다. 박지성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워서 초반부터 파상 공세를 펴기로 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스위스와 비길 경우 탈락 확률이 높은 만큼 대표팀은 적극적인 공세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격수로 선발 투입한 뒤 상황에 따라 미드필더로 전환시켰던 박지성을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사실상 공격수 숫자를 4명으로 늘려
스위스의 골문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골은 언제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역시도 어떻게 골을 넣기보다는 단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톱 조재진을 축으로 좌우 날개엔 설기현과 이천수, 수비형 미드필더엔 이호와 김남일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라인은 프랑스전에 이어 이번에도 포백 전술이 예상됩니다. 스위스가 주로 4-4-2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전방 공격수 프라이와 슈트렐러가 옆으로 나란히 서지 않고 앞뒤로 포진해 사실상 원톱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힘이 좋은 김동진과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이영표가 측면을 맡고 중앙에선 노련한 최진철과 김영철이 골키퍼 이훈재와 호흡을 맞춥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 16강으로 가기 위한 전술적 채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굽힐 줄 모르는 태극 전사들의 투혼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노버에서 MBC 뉴스 김대근입니다. 더 이상의 초반 실점은 없다. 우리의 든든한 방패들도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긴 창을 중원부터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스위스가 공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처음부터 주지 않겠다. 필승을 다짐하는 대표팀 수비진의 원칙이자 각오입니다. 최전방 공격수 프라이로 이어지는 공격 루트는 크게 두 가지. 먼저 중앙 미드필더 카바나스와 포겔의 공격 지원을 사전 차단하는 건 기본입니다. 미드필드 빨리 장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얼마나 저희 팀이 미드필드에 장악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더 쉽게 되나 어려워지나 거기에 상관이 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드 더 압박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르네타와 비키의 좌우 측면 돌파에도 대비책은 마련됐습니다. 사이드에서 치고 나오면서 센터링하고 또 거기서 득점 루트가 거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비에서도 잘 또 막아야 되겠지만 또 상대의 공격 전술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도 관건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가 될 수 있는 만큼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주도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로 하여금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 이제 사이드 공격이나 사이드 이제 보는 수비 선수들이 더 많은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들한테 또 좀 더 많은 찬스가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의 예리한 창끝을 막아낼 아드보카토의 방패진은 4,000m 알프스 산맥을 넘어 16강 고지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스위스는 시계처럼 정확한 조직력을 내세우는 팀이죠. 특히 오른쪽 돌파가 무섭습니다. 스위스의 보급로인 오른쪽 돌파를 어떻게 차단하느냐. 승부는 여기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경 기자가 짚었습니다. 토고전 첫 골에서 보듯 스위스의 주 득점 방정식은 양쪽 측면 공격에 집중돼 있습니다. 왼쪽 윙백 만행의 오버래핑, 오른쪽 날개 바르네타의 돌파 또는 크로스, 골잡이 프라이의 마무리. 한치의 오차가 없는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한 조직력으로 상대 문전을 위협합니다. 좌우 측면 공격이 모두 위협적이지만 특히 바르네타가 버티는 오른쪽은 화약고입니다. 프랑스전에서 스위스의 슈팅 7개는 모두 오른쪽에서 나왔습니다. 스피디한 침투 능력에 발군의 개인기로 돌파 성공률도 높은 데다 기습적인 중거리 슛까지 과감한 공격 성향이 돋보입니다. 평균 키 185cm의 장신군단이 늘어선 포백 수비는 공중 공격을 한 발 앞서 걷어냅니다. 거친 몸싸움과 태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격이 큰 만큼 순발력이 떨어져 한 박자 빠른 패스에는 대처가 늦다는 약점이 지적됩니다. 개인방은 강하고 카바를 굉장히 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나가서 걷어내고 또 수비하는 건 굉장히 강합니다. 선수비 후 공격. 스위스 축구는 철저한 수비에 무게중심을 두고 순간적인 역습을 시도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유럽 지역 예선 4승 6무의 성적에서 보듯 이 같은 전술은 지지 않는 축구, 즉 비기는 축구에 매우 유용합니다. 무승부만 해도 16강 티켓을 거머쥐는 스위스로선 대부분의 선수를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로선 이를 철저하게 역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종경입니다. 스위스도 빈틈은 있습니다. 바로 양쪽 측면이 쉽게 뚫린다는 건데요.
빠른 침투로 이 틈새를 정확히 찌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규묵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충분히 뭐 사이드에서 돌파로 인한 뭐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9일에 열린 토고와 스위스와의 경기. 압박에 들어간 스위스의 오른쪽 수비수가 뒤로 들어가는 측면 공격수를 놓치며 치명적인 실점 위기를 맞습니다. 측면 수비에 구멍이 뚫리자 중앙 수비수인 샌데로스도 당황한 듯 헛발질을 해댑니다. 14일 프랑스전에서도 오른쪽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리베르를 그냥 놔두면서 커버에 나선 샌데로스는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1일에 열린 우승후보 이탈리아와의 평가전에서도 왼쪽 측면이 순식간에 허물어지자 중앙 수비까지 동시에 무너지면서 실점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또 스위스 측면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이 눈에 띄게 많다는 점, 이로 인해 수비 전환이 늦다는 점도 우리 공격진이 역으로 파고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앞은 굉장히 강한데 좀 돌아서는 거나 또 제 이동작 하는 데서 좀 많이 안정환의 말처럼 스위스 수비진은 토고의 쿠바자와 아데바요르의 스피드에 많은 허점을 노출했습니다. 프랑스전에서도 역시 앙리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해 허둥대는가 하면 코트티 부아르와의 평가전을 포함해 스위스 수비는 빠른 스피드를 갖춘 공격수들에겐 여지없이 맥을 못 쳤습니다. 최근 5경기를 통해 드러난 스위스 공략의 해법은 자명해졌습니다. 강한 압박에 이은 빠른 측면 전환과 반대쪽에서 이뤄지는 문전 쇄도, 스위스 골문은 의외로 쉽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투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비기기만 해도 16강이지만 반드시 승리를 해서 조 1위를 차지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전합니다. 스위스도 마지막 전술 훈련을 마쳤습니다. 토고전 완승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스위스는 여유 넘치는 모습으로 그동안 다져왔던 조직력을 점검했습니다. 우리와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르지만 스위스는 자신들의 목표는 그 이상이라며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Ich denke, wir haben eine sehr gute Moral und unsere größte Stärke ist einfach die Geschlossenheit innerhalb der Mannschaft. 한국전 베스트 11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신의 슈트렐러가 부상을 입은 기각스를 대신해 투톱으로 출전하고 부상에서 회복한 젊은 피 베라미가 왼쪽 공간 침투에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야코 쿤 감독은 지난 3월 이후 A매치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자신의 선수들을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ie koreanischen Spieler werden etwas mehr Erfahrung diesbezüglich mitbringen, aber auch unsere jungen Spieler werden diese Differenz kompensieren. 조 1위로 16강에 올라야만 우승 후보 스페인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스위스로선 이겨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과 스위스 두 나라 16강 진출에 운명이 걸린 마지막 경기가 이제 잠시 후 시작합니다. 하노버에서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색깔이 비슷한 두 팀의 승부, 그만큼 감독의 머리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강한 카리스마를 앞세운 맹장이라면 호비쿤 감독은 인화를 중시하는 덕장으로 통하는데요. 서민수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올해 59살의 아드보카트 감독은 토털사커의 창시자 리누스 미엘스로부터 지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축구 전술에 능한 이유입니다. 첫인상에서부터 풍겨나는 강한 카리스마는 지난해 본프렐의 감독 교체 뒤 어수선했던 대표팀 분위기를 단시간에 바로잡았습니다. 짜여진 각본보다는 동물적인 본능을 중시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스위스전을 대비한 맞춤형 평가전으로 치른 노르웨이전에서 포백 수비를 과감히 3백으로 전환해 경기 흐름을 바꾼 데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I still think that we can do a job there because the team is ready for it and we can make it very difficult for Switzerland. 반면 아드보카트 감독보다 4살 많은 스위스 코비쿤 감독은 인화에 바탕을 둔 조직 축구를 중시합니다. 선수 11명이 친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팀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쿤 감독은 선수들에게 존경하는 아버지로 통할 정도입니다. 스위스 월드컵팀의 주력인 샌데로스, 바르네타 같은 스타들은 쿤 감독이 청소년 대표팀 감독 시절 발굴해 키운 선수들이어서 탄탄한 조직력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Wenn Sie mich fragen, ich habe immer gesagt, ich habe keine Angst, Auswechslungen zu machen
weil mit diesen 23 Spielern 경기는 아직 6시간여 남았지만 그동안 팀을 다져온 두 감독의 지략 대결은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 보여준 한국 축구의 힘.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투혼이었죠. 다시 한번 그런 열정과 끈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장경 기자입니다. 언제나 선제골을 내준 쪽은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이 되자 전세는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끊임없는 압박은 수세로 몰린 상황에서도 쉽게 상대가 골을 넣지 못하게 했고 골에 대한 집중력을 끝까지 잃지 않음으로써 두 차례나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과 무승부에 성공했습니다. 강한 체력과 지지 않겠다는 투지만 있다면 언제든 우리만의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월드컵에서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항상 한국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선수들에게 고국에서 경기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내주는 응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원천입니다. 정말 비가 좀 이게 뭐 많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따뜻한 선물을 보내준다는 게 엄청나게 저희로서도 작은아마 그 분들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고도 프랑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대표팀의 투지에 눌렸습니다. 90분의 경기가 끝난 뒤 한국팀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다는 스위스 선수들의 탄식이 들려오길 기대해봅니다. 하노버에서 MBC 뉴스 성장경입니다. 히딩크의 마법은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호주는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극적인 동점골로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박광훈 기자입니다. 16강을 향한 호주와 크로아티아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르는 호주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크로아티아 수르나에게 일격을 당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전반 38분 크로아티아 수비의 핸들링 반칙으로 얻은 행운의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무어가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크로아티아는 후반 들어 파상 공세를 펼쳤고 후반 11분 코바치가 중거리포를 터뜨려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마법은 경기 막판 또다시 펼쳐졌습니다. 알로이시와 케네디 등 공격수를 대거 투입한 직후인 후반 34분 키웰의 극적인 동점골로 호주는 사상 첫 16강 진출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반전을 거듭한 두 팀의 맞대결은 격렬했습니다. 45번의 휘슬이 울렸고 옐로카드 8장에 3명의 선수가 퇴장당했습니다. 심지어 심판의 실수로 크로아티아의 수비수 시무니치는 경고를 3번째 받고 퇴장당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훈입니다. 역시 히딩크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엔 한국을 4강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축구 변방 호주를 16강으로 이끌며 월드컵 마법사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김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컵 개막 직전 히딩크 호주 감독은 4년 전 한국의 월드컵 4강을 이끌던 당시와 비슷한 표현으로 호주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But also try to get the unexpected. And of course we try to aim getting into second round. 이때까지만 해도 32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발을 디딘 축구 변방 호주에 대한 세계 축구계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1차전에서 히딩크는 1대0으로 뒤지던 후반에 공격수를 대거 투입하며 3대1의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고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도 실점 뒤 곧바로 따라잡는 묘기를 선보이며 기어이 16강행을 이뤄냈습니다. 고비마다 적재적소의 선수를 투입하는 탁월한 용병술과 선수들을 강한 승부욕으로 무장시키는 히딩크식 마법의 결과였습니다. Possibilities to go into second round, we will be very happy. 한일 월드컵 16강전에서 거함 이탈리아를 격침시켰던 히딩크는 이번에는 호주의 사령탑으로 또다시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 나섭니다. 4년 전 그때처럼 이탈리아를 누르고
4강 신화를 향해 나아갈지 히딩크 마법의 끝은 어딘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호주 대륙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열광과 기쁨 속에 하루를 보낸 호주 국민들. 16강 진출을 자축하기 위해서 오전 근무만 실시한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시드니에서 문호철 기자입니다. 해리 큐얼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지는 순간 호주 국민들은 열광과 환호성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히딩크의 마법이 호주 대륙을 뒤흔든 것입니다. Oh, absolutely great. We're going to go all the way Australia. We did it. Yes. Yes, we did it. 차가운 남반구의 겨울 날씨 속에 수도 캔버라의 8,000명, 시드니의 8,000명 등 호주 대도시마다 승리에 취한 수만 명의 호주 국민이 넘쳐났습니다. 시드니 거리는 승리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았고 거리마다 오늘 새벽의 축구 경기가 화제였습니다. I'm very excited that they're in the final 16. It's great. Football's come a long way in Australia now. Like before, it used to be no one used to go, but 다수 호주 국민들은 호주가 일본을 격파한 다음 날 한국도 토고전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호주의 16강 진출 결정 다음 날인 내일 한국도 16강에 진출할 것이라며 응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Go Korea! 호주 시드니에서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게는 삼바 군단 브라질이 역시 넘기 힘든 상대였습니다. 신락 같던 16강 진출 희망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브라질은 카푸와 카를루스 등을 빼고 5명의 이진 선수를 일본전에 투입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선제골은 일본이 뽑았습니다. 경기 초반 잠깐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몰리던 일본은 하마다의 벼락골로 잠시나마 16강의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희망은 전반 인저리 타임에 터진 호나우두의 이번 대회 첫 골로 사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8분과 14분 브라질은 연속골을 터뜨리며 간단하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골을 뽑아낸 주니뉴와 지우베르투는 최강 브라질이기에 벤치를 지켜야 했던 서름을 한꺼번에 폭발시켰습니다. 골잔치의 대미는 후반 36분 호나우두가 장식했습니다. 골이 아닌 과체중 논란으로 뉴스를 만들던 호나우두가 명예회복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나우두는 통산 14골로 74년 월드컵 때 독일을 정상으로 이끈 게르트 뮬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2회 연속 득점왕을 향해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열도는 허탈감과 탄식으로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도쿄에서 송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일본이 브라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완패로 끝나자 밤잠을 설치며 응원하던 일본 팬들은 탄식에 잠겼습니다. 奇跡を信じドイツでそして日本で声援を送ったサポーターたちの夢それを打ち砕いたのはやはり王国ブラジルでした。 전반 34분 일본의 다마타가 선제골을 넣자 일본은 열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 부푼 것도 잠깐. 전반 끝나기 직전 브라질의 동점골을 내주고 대량 실점하면서 패배하자 일본 팬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선수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課題が残る大会でした。残念です。 일본 축구의 영웅 나카다 히데토시는 경기장에 누워 10여 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온 것은 선수 생활 가운데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チームを引っ張ってきた中田英寿選手が最後涙強く印象に残りました。 특히 호주전 마지막 8분간의 악몽이 결국 치명적이었다고 일본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A gente não é aquilo que a gente queria, mas faz parte do futebol. 4년 전 한일 월드컵에 이어 연속 16강 진출을 기대했던 일본 팬들은 일본 팀이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탈락한 데 실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송영근입니다. 죽음의 조 2조에서는 결국 FIFA 랭킹 2위 체코가 탈락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탈리아와 가나가 체코와 미국을 꺾고 조 1, 2위로 16강에 합류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전반 26분 토티의 코너킥을 마테라치가 강력한 헤딩슛으로 연결하며 죽음의 조 탈출을 위한 신호탄을 쏜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특유의 빗장 수비로 네드베드와 바로시를 앞세운 체코의 총반격을 저지했고 체코는 미드필더 폴라크가 퇴장당하며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후반 42분 교체 멤버로 들어온 인차기가 역습 쐐기골을 뽑아내며 체코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2승 1무로 조 1위를 차지한 이탈리아는 네 번째 월드컵 우승을 향한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가나와 미국도 사활을 건 승부를 펼쳤습니다. 전반 22분 미국의 백패스를 가로채 선제골을 뽑은 가나. 전반 43분 미국의 댐시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전반 인저리 타임 때 핀퐁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자피아가 골로 연결했고 이를 끝까지 잘 지켜 2승 1패의 성적으로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월드컵 첫 출전에서 바로 16강에 진출한 가나는 이번 대회 아프리카 출전팀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예선을 통과한 팀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가나의 검은 돌풍이 무섭습니다. 월드컵 첫 출전에 16강까지 오르자 이젠 내친 김에 16강전에서 최강 브라질마저 꺾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최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파 랭킹 2위 우승 후보 체코를 격침시킨 두 번의 골. 아프리카의 복병 가나의 돌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파 랭킹 48위 가나는 이번 대회 32개 출전국 가운데 앙골라와 토고를 빼면 최하위 팀입니다. 첫 경기에서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에 2대0으로 완패했을 때만 해도 가나의 돌풍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코에 이어 어제는 피파 랭킹 5위 미국마저 가나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We won the last two matches. We qualify for the next round. This is for us historic moment. 가나는 이달 초 평가전에서 우리에게 3대1 승리를 거둬 일찌감치 심상치 않은 전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가나는 내친 김에 16강 상대인 우승 후보 브라질마저 잡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Well, why not? We are ready to play anyone, so we'll be happy if we will meet Brazil. 나머지 아프리카 팀들이 모두 탈락한 가운데 가나의 검은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번 월드컵을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창규입니다. 이천수 슛! 안전하게 작업을 한 다음 자저 슛! 올라갑니다. 설경 선수 박지성이 오른쪽에 완전히 벗겨가지고 기가 막힌 센터링 박지성이 해냈습니다. 박지성의 득점. 네, 다시 한호버입니다. 지금 설렘과 긴장이 가장 큰 분들, 아마 이곳 교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당하고 멋진 승부로 한국인의 기상을 보여달라. 그 간절한 마음들을 이명석 기자가 담았습니다. 한호보 교민 조왕만 씨가 동네 옷 수선집에 가고 있습니다. 붉은 티셔츠 앞 뒤쪽에 태극기를 붙인 자신만의 응원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스위스전에 온 가족과 함께 나가려고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대학생 딸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며 일과 가정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조 씨지만 6월 한 달은 온통 월드컵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만 생각해도 눈물을 흘렸던 저희들인데 한국 그 선수들이 여기 와서 저희 사는 동네 와서 월드컵을 자랑스러운 이 월드컵을 여기서 한다는 게임을 저희들이 그냥 소홀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한호보에는 교민이 서너 모이기만 하면 축구와 우리 대표팀 그리고 한국에서 온 젊은 응원단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20살까지 한국에 살 때 학교만 다녔잖아요. 간호학교 끝나고 바로 여기 왔으니까 한국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한호보 교민은 불과 250명, 특히 작은 축에 속하는 한호보 교민사회는 어느 때보다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자긍심이 내일 경기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운동장을 야생마처럼 누비는 공격적인 축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팀이 스코어만이 아닌 내용도 멋진 경기로 교민들의 바람에 답할 차례입니다. 독일 하노버에서 MBC 뉴스 임영서입니다. 네, 이곳 경기장 주변은 벌써부터 양쪽 응원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양 팀의 응원복이 모두 붉은색이어서 오늘은 색깔보다는 소리로 응원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장 입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호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하노버 니더작센 경기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대는 보시는 것처럼 하노버 시청사에 딸린 공원과 인공호수가 아주 넓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 때문에 경기장을 미리 찾은 양측 응원단들은 경기를 기다리면서 335 짝을 지어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 붉은색의 응원복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마치 붉은 물결이 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스위스 응원단은 5만 명이 운집했던 지난 토고전에 이어서 이미 이곳 니더작센 경기장 좌석 4만 5천석 중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 대한민국 응원단은 3분의 1에 못 미치는 만석 정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일단 수적으로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데다 응원복의 색깔까지 똑같기 때문에 자칫 스위스의 붉은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붉은 악마는 이번 응원의 관건을 색깔보다는 소리로 잡고 구호와 노래를 앞세운 불굴의 투혼 응원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멀리 영국까지 지배했던 하노버 왕가의 고도에서 다시금 한국인의 기계를 떨칠 수 있을 것인지 모두들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노버에서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마지막 남은 아시아의 자존심, 한국의 16강 진출 여부는 외국 언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직력을 자랑하는 양 팀의 응원 대결에도 눈길을 주고 있는데요. 촉각을 곤두세운 외신들의 표정, 임대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6강 진출이 걸린 외나무다리, 붉은 응원단들의 응원 대결, 스위스 출신인 블래터 피파 회장과 정몽준 피파 부회장의 대리전, 한국과 스위스전이 예선 최대 빅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요인들입니다. 양국 기자는 물론 제3국 기자들도 아침 일찍부터 경기장 기자실로 하나둘 몰려들고 있습니다. 스위스 기자들은 유례없는 자국 국민들의 응원 열기에 덩달아 흥분해 있습니다. Die Mannschaft ist jung, die Mannschaft hat keine Angst mehr und ich glaube, dass die Leute identifizieren sich sehr gut mit diesen jungen Leuten. 경기 내용보다 양국 응원단에 더욱 관심이 끌린다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Und die Schweizer sind ja auch sehr, sehr freundliche, fröhliche Fans. Insofern wird das, denke ich mal, dann wirklich eine schöne Fußballfeier werden morgen. 외신 기자들은 대부분 프랑스와 토고전보다 젊은 투혼이 맞부딪힐 한국과 스위스전이 훨씬 더 흥미롭다고 밝히고 있어 취재 경쟁 또한 뜨거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노버에서 MBC 뉴스 임대근입니다. 네, 한국전을 앞둔 스위스, 지금 어떤 표정일까요? 16강 진출을 확신하면서 대규모 거리 응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네바에서 오정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스타디움은 연일 월드컵 단체 응원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경기가 열리는 날엔 응원석을 몇 배로 늘려야 합니다. Suisse-France, nous avons eu 9000 personnes. Et pour le match Suisse-Togo, nous avons eu 5000 personnes. 제네바에서 제일 넓은 플란팔레 광장에도 한국식 거리 응원을 위해 대형 스크린이 들어섰습니다. C'est plus sympa quand il y a beaucoup de monde, il y a plus d'ambiance comme ça et puis c'est plus sympa quand il y a beaucoup de gens.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스위스인들은 이번 독일 월드컵에 유난하다 할 정도로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위스인들은 한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장담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C'est une équipe agressive qui fait beaucoup de pressing. Ouais, combative, la Corée. 제네바 시내 곳곳에는 한국전을 상기시키는 광고 문구들이 나붙는 등 스위스의 관심은 한국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전의 시간을 앞둔 스위스는 긴장과 기대로 설레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MBC 뉴스 오전입니다. 16강을 위해서 토고를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하는 프랑스는 초조한 가운데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잃을 게 없는 토고는 느긋한 표정, 대조적인 두 팀의 분위기를 전운칠 기자가 전합니다.
결전을 앞둔 프랑스 팀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와도 같습니다. 자력으로 16강에 오르기 위해선 토고에 2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선수들의 긴장된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메네크 감독은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게 된 지단의 공백을 일단 앙리와 트레젝의 투톱으로 만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내내 공격적인 질문이 이어지자 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평가를 유보해달라며 애써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oi, je trouve que les signes du destin de ce côté-là, ils sont fabuleux. Ils ont leur destin dans les mains. C'est à eux de le prendre. 2 fois de suite la même chance, c'est rare. 반면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돼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토고의 입장은 느긋합니다. 출전 수당 문제가 해결되면서 활기마저 넘치는 가운데 오토피스터 감독은 프랑스의 황금 시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호언 장담으로 마지막 승부에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Ja, das ist ein normales Spiel. Das ist unser drittes Spiel in der Gruppe. Wir sind ausgeschieden und wir versuchen uns so gut wie möglich zu präsentieren morgen. 아트사코의 부활을 다짐하고 4년을 기다려온 프랑스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쾰른에서 MBC 뉴스 전은추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만에 하나 우리가 스위스를 못 이기면 프랑스와 토고전 결과에 우리 팀의 운명이 맡겨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와 프랑스가 추첨으로 16강 진출을 결정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도 올 수 있는데요. 허유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일 경기에 패하면 우리는 토고가 프랑스를 꺾거나 최소한 비겨주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탈락이 확정된 토고가 벼랑 끝에 몰린 한 수 위의 프랑스를 넘어서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위스는 16강으로 직행하고 프랑스가 토고를 이기지 못하면 남은 16강행 티켓 한 장은 우리 몫이 됩니다. 문제는 프랑스가 토고를 이길 경우 2골 차 이상으로 벌어지면 16강행 막차에는 프랑스가 올라탑니다. 다만 프랑스가 한 골 차로 승리하면 우리와 프랑스는 승점의 골 득실까지 같아져 다득점으로 우열을 가립니다. 이 경우 두 팀이 다득점까지 동률을 이룰 가능성도 있고 승자승 원칙도 이미 두 팀이 무승부를 기록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비판은 추첨을 통해 16강 진출국을 가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감독은 경기 직후 각자의 경기장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대회 조직위의 추첨 장면에 가슴을 졸여야 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지금 이곳은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붉은색 응원 인파로 꽉 찼습니다. 지금 추가 입장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결전을 앞두고 오늘 아침부터 모두 설레셨을 줄 압니다. 응원 대목을 노린 상인들은 물론 덥시 바빴고요. 다들 우리 선수들 승전보를 기대하는 그 한마음이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리쬐는 뙤약볕. 대낮부터 서울광장은 붉은 물결로 뒤덮입니다. 일찌감치 자리를 깔고 잠을 청하면서 긴 시간을 보내지만 지루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청소년들이 신났습니다. 오늘 학교 일찍 끝나고 내일도 놀아서 일찍 자리를 잡고 공연이랑 축구랑 싹 보고 집에 가려고 그냥 여기 일찍. 출근한 직장인들도 모였다 하면 축구 얘기. 눈앞에 쌓인 업무보다는 밤을 새며 축구 볼 생각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스위스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2대1만 됐어도 페널티킥만 나왔어도 우리한테 지금 프랑스전이 훨씬 부담이 적을 텐데 지금 2대0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버려서 우리는 뭐 무조건 이겨야지. 새벽 응원의 명소 찜질방은 이른 아침부터 대목 준비에 분주합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 손님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아침부터 전 직원이 비상대기. 힘들잖아, 일하기 더 힘들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 수익이 저희가 올라가니까요. 예. 기쁜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저희가 이기면 이길수록 기분도 좋고요. 새벽 시간 몰려들 주문 때문에 재료를 2배 이상 준비해둔 중국 음식점도 기다리는 소식은 단 하나입니다. 각 테이블마다 내가 16강에 진출을 한다면 우리 선수들이 제가 작은 요리나마 무료로 성의를 베풀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평온한 금요일. 16강 진출의 함성이 쩌렁쩌렁 새벽거리에 울려 퍼지길 기대하며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국민들도 모두 들뜬 하루를 보냈습니다만 우리 대표 선수들 가족들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선수 가족들의 간절한 하루, 남상호 기자가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국민들이 다 좋다고 막 그냥 손바닥을 치면서 그냥 대한민국을 찾더라고. 그래서 좋은 꿈 꿨으니까 좋은. 경기 전날이면 어김없이 길몽을 꾸며 한국팀의 선전을 예견했던 이훈재 선수의 어머니 박봉예 씨.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애가 탔는지 아들이 경기를 펼칠 독일 하노버행 비행기를 타고 오늘 출국했습니다. 설기현 선수의 어머니는 오늘 사찰을 찾았습니다.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프랑스전 때의 결정적인 활약에 이어 내친 김에 이번엔 멋있는 골을 넣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골 넣었으면 결정했습니다. 최진철 선수의 부모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고 꿈의 무대를 누비는 아들이 더없이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아들이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 잘할 거라는 이웃들의 격려를 받으며 초조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절간이라도 가서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없으면 뭐 음식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누구보다 애가 타는 태극전사의 가족들.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 국민 성원에 보답해 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이유로 무조건 16강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희망 징크스가 최근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승리의 염원이 만들어낸 기분 좋은 이유들. 전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2002년 월드컵 8강전. 스페인과의 승부차기에서 승리한 직후 우리 선수들이 기뻐하며 뛰쳐나오는 모습을 담은 보험회사의 광고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진 속의 선수들이 달려가는 순서대로 이번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사실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천수, 안정환, 박지성에 이어 내일 경기에선 이영표와 최진철이 골을 넣을 차례입니다. 아니, 황당한데요.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죠. 징크스란 걸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뭐 굳이 연연을 해서. 내일 경기에서 우리 팀이 흰색 유니폼을 입는 것이 길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른바 흰옷 불패 신화로 실제 우리 대표팀은 지난 2002년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강호들을 물리쳤을 때 전통의 붉은색 유니폼 대신 모두 흰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혹시 스위스에게 지는 경우에 대비한 징크스도 네티즌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와 경기를 치른 나라는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패한다는 징크스입니다. 4년 전 우리 1차전 상대였던 폴란드는 다음 경기에서 포르투갈에, 2차전 상대 미국은 폴란드에, 4강전에서 맞붙었던 독일은 결승전에서 브라질에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도 우리와 경기를 치른 토고는 다음 경기 스위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징크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토고에게 져 우리는 스위스전 결과와 상관없이 16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들으면 기분 좋은 희망 징크스. 16강 진출을 위한 간절한 염원입니다. MBC 뉴스 전진홍입니다. 네, 월드컵 참가국들과 선수들을 웃고 또 울게 하는 갖가지 징크스들. 이번 독일 대회에서 깨진 것들도 있지만은 정말 끈질긴 징크스. 여전히 건재한 것들도 있습니다. 장준성 기자가 살펴봅니다. 골대, 다시 골대, 또 골대. 볼이 골대에 맞으면 불운이 온다는 징크스. 2002년 월드컵 3경기에서 5차례나 골대를 맞힌 프랑스는 결국 1무 2패로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개막전 세네갈전에선 0대1로 패해 강팀이 개막전에서 죽을 쓴다는 개막전 징크스까지 이어갔습니다. 4년 만에 징크스를 깬 건 독일. 폴란드와의 2차전에서 2번이나 골대를 맞히고도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첫 경기에선 코스타리카를 4대2로 완파해 개막전 징크스까지 깨버렸습니다. 악명을 이어간 징크스도 있습니다. 바이킹의 저주에 시달려온 잉글랜드는 21일 스웨덴전에서 후반 44분까지 2대1로 앞서다 불의의 일격을 당해